굉장히 그 계산에 받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죠. 네. 대중 앞에 이름이 잠시 사라지고 그거를 못 참아하죠. 성품이 그래요. 굉장히 이재명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남시의 단순한 승리 이게 아니라 사실 성남의 상징성이란 게 있잖아요. 네. 이재명 뭐죠? 지금 의원이 되셨지만 전 경기지사의 정치적 고향이기로 한 곳인데 거기서 어쨌든 이렇게 현격한 차이로 이겼다는 건 상징성이 있을 텐데 네.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스스로 좀 부여하시겠습니까? 아마 시민들께서 네. 이재명 전 시장의 그런 시정에 따른 여러 네. 가지 특혜 비리 의혹 사건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선거에 다니면은 시민들이 후보님 그것 좀 밝혀주세요. 이런 그렇죠. 어떤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아마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바람이 네. 이제 투표로 연결됐다고 보고 네. 또 하나는 그동안 민주당이 12년을 이제 성남시장을 하면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민들의 어떤 이 목소리에 경청하고 그 현안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네.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이 공직사회가 굉장히 나태하고 끼리끼리 문화에 그렇죠. 네. 그래 이제 그래서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아주 현안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아마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아마 바람의 결과라고 보고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시장은 성남에서 경기도 전체로 보면 5%를 윤석열 후보보다 이겼잖아요. 네. 그런데 성남에서는 0.01%를 이겼어요. 네. 그렇죠. 그거 보면은 성남에서 인정을 못 받은 받았던 게 거죠. 대선 때 이미 나타났었죠. 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것이 좀 더 심화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전 시장이 분당 가백 보궐을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2006년 총선인가요? 네. 그때 그 분당 갑 지역에 네. 당시 그 한나라당의 고홍길 의원이 네, 현 네. 의원이었었고 네. 거기에 도전을 했다가 35% 받고 낙선을 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지역 분당 갑에 출마한 적도 있었어요. 네, 네. 그 이후 2008년 총선이네요. 네. 그 이후 2년 후인 2010년 지방선거 때 네. 시장으로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던 지역을 버리고 그렇죠. 인천까지 아무 연고 없는 데를 갔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자신이 그만큼 없어서 그러니까요. 주랭랑을 친 거죠. 네. 그래서 이 주랭랑 친 이재명을 신상진이 심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이재명 시장이 아마 분당갑에 나왔더라면 네. 제가 아마 더 큰 표차로 아. 이겼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재명 전임 시장에 대한 이 비호감이 네. 굉장히 바닥에 깔려 있고 그렇군요. 또 성남에 이제 민주당을 원래 지지했던 그 전통 지지층에서 네. 네. 이낙연 대선 후보와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선을 하면서 네.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당의 그 세력들이 네. 굉장히 이탈을 했어요. 네. 그렇군요. 이재명을 이렇게 반대하면서 네. 그런 이제 분들의 지지도 네. 또는 투표를 안 했거나 저를 지지했거나 네. 이제 그런 것도 아마 굉장히 반영이 됐으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의원과의 인연도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94년에 성남시민단체 성남시민 모임 발기인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시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 오셨어요. 근데 두 분이 이제 가까웠지만 정치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다른 길을 걷게 됐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어떤 이제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 92년에 네. 처음 YMCA 성남 그 이사로도 같이 네. 만났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됐는데 네. 그 90한 5년 가까이 돼서 서울에서는 참여연대, 경실련 이런 거는 미리 생겼고 그 무렵에 이제 NGO 진보 좌파의 NGO들이 많이 생길 무렵이죠. 네. 제가 이제 우리 성남에서는 그 전에 이제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했었어요. 네. 하고 그래서 성남에 들어간 목적도 노동운동하러 갔었는데 근데 92년도 이렇게 하면서 NGO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제가 제안을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우리도 성남에도 그런 진보 NGO를 만들자. 네. 그래서 시정감시 그때 이제 지방자치제가 이제 점차 이제 이렇게 네, 그렇죠. 이제 잡아나갈 때인데 그래서 네. 성남시의 뭐 시정감시 이런 네. 것도 하고 권력감시 이런 거를 하는 NGO를 만들자. 네. 그래서 성남의 진보 인사들 뭐 목사님, 신부님, 뭐 스님 뭐 해서 네. 원불교 그래서 한 10명 가까이서 시작을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맨날 이제 같이 회의도 하고 어. 그렇죠. 친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환경운동도 같이 하고 네.
친하게 해서 가족이 친했는데 네. 네. 또 제가 그 상대원이라는 곳에서 병원을 하고 있을 그렇죠. 때예요. 네. 그때 그 이재명 전 지사의 이재명 의원의 이제 어머님, 또 어. 누님 여동생들이 네. 그 동네에 사셨는데 네. 제가 다 주치를 했어요. 아하, 이제 알다 네. 보니까. 그 정도로 가깝게 지내셨군요. 그럼 네. 굉장히 가깝게 네. 지냈는데 그러다 쭉 활동하다가 2000년대 의학분업 사태 때 제가 성남시 의사회장을 하면서 전국 의학분업 투쟁위원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감옥을 가게 되고 네. 근데 이제 의사협회에서 선임했던 변호사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전현희 변호사 아,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하셨고 네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죠. 네. 이제 그분이 변호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이 좀 제가 이제 좀 당성이나 이런 게 그때는 민주당 정부 김대중 정부하고 싸울 때인데 네. 그게 좀 제가 좀 약간 미덥지가 않아서 네. 제가 이제 이재명 변호사를 동네 알던 변호사를 네. 추가 선임해가지고 아. 제 의학분업 투쟁위원장의 변호사까지 했었어요. 네. 아, 네. 그게 이제 2000년도에 이렇게 했었고 제가 네. 의사협회장이 나중에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남의 시민단체들 그때 의학분업 사태에 있어서의 의사협회와 네. 일반 진보 좌파 시민단체들 뭐 하고는 굉장히 서로 대척점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의 의학분업을 그렇죠. 그 홍보비까지 받아가면서 그 앞장서서 이렇게 네. 정부 편을 들어서 했던 것들이 이제 뭐 정교조, 민노총, 뭐 참여연대, 경실련 다 그런 식이었죠. 네. 네. 그 저도 이제 90년대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쪽하고 이제 척을 지고 뭐 네. 그쪽에서 고소고발도 하고 네. 또 김대중 정부하고 싸우다 이렇게 네. 보니까 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 네. 아, 그때를 이게 기점으로. 정책이라는 거 나라 살림을 현장에 기초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야지 네. 이렇게 개혁이라고 해서 의학분업 정책이 그렇죠. 취지가 좋더라도 음. 이렇게 막 무관해로 밀어붙여서 생기는 사회적 그 소모, 그 네. 비용, 낭비 이런 것들이 큰 문제다라고 느껴서 네. 제가 이제 합리적 실용주의, 네. 중도 보수랄까 네. 이런 쪽으로 제가 이제 고민하고 생각을 바꿔서 그 2001년 뭐 그 이후로는 이재명 변호사를 당시에 만날 일이 이제 없었어요. 저는 의사협회 일을 하게 네, 되고 네. 그러니까 92년부터 보면 지금 30년이지만 네. 실제 하고 같이 가깝게 지냈던 건 한 8년 정도. 8년 정도. 예, 그 이유는 또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당시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도 네, 되고 그렇죠, 네. 그 사람은 성남에서 계속 그렇죠. 좌파 그- 뭐 그쪽 그런 운동을 운동을 하고. 계속 하고 네. 또 민주당으로 국회의원도 그렇죠. 나오고 시장하고 그러니까 음. 행사장에서나 볼 정도. 아, 네. 그랬군요. 행사장에서 만나면 이제 인사는 하고 이제 안부도 묻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행사장에서 보면 그냥 행사장에서 그렇죠. 이제 악수 정도 네. 하는 그렇죠. 그런 네. 정도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대장동 사태의 어떤 몸통이다 이렇게 되니까 야, 저 사람이 저런 거를 참 무지하게 네. 변했다. 네. 과거 90년대 할 땐 그래도 정의감도 있고 네. 그랬는데 근데 그때도 좀 음. 이제 밝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름 자체도 네. 이제 밝은. 이제 밝은 명. 그래서 좀 저는 이제 그런 좀 도덕적이고 네. 그런 데 있어서는 네. 이렇게 별로 이렇게 과거에 가까웠을 때도 네. 별로 그런 부분을 좀 그렇죠. 인정은 안 하고 아, 단지 그러시군요. 이제 권력과 싸우는 데 있어서는 네. 열심히 좀 싸웠다. 그렇죠. 이런데 점수를 네. 줬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금 이제 의원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요번에 조기 등판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도 있고 반대도 많았는데 결국 무리하게 등판했어요. 근데 결국 나오는 말은 혼자 살고 당은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재명 의원의 이 조기 등판과 그다음에 복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재명 의원하고 잘 알잖아요. 네. 근데 그분의 이제 성품이나 일하는 스타일 네. 잘 아는데 굉장히 이재명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저는 그랬어요. 분당 뭐 을에 나올지 모른다, 갑에 나올지 모른다. 을은 이제 김병욱 의원이 네, 그렇죠. 네. 시장 나온다는 네, 게 그렇죠. 그때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을, 갑이 다 이제 갑은 김은혜 의원이 도의사 나갈 걸로 예상이 네, 됐고 네, 네. 을은 김병욱 의원이 시장 나올 걸로 그렇죠. 예상됐고 네. 그 분당 갑을이 그랬는데 네. 네. 그 사람들이 많이 묻죠. 이재명 전 지사가 분당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네. 뭐 기자분들도 네. 물어보고 그럼 저는
절대 안 나올 것이다. 아. 그분은 분당이 나오면 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는 게임은 안 하는 안 사람이죠. 한다. 예측을 아. 하셨군요. 굉장히 그 계산에 밝고 네. 그리고 또 기다리는 인내하는 아.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네. 사람이지 참고 기다리고 네. 대중 앞에 이름이 잠시 사라지고 그런 거를 못 참아하죠. 참는다. 성품이 그래요. 그래서 아, 네. 저 사람은 전그 때부터도 아주 초기에 네. 송영길 의원 서울시장 이제 얘기가 있을 때 송영길 의원이 시장 나오면 서울시장 나오면 계양 을로 갈 것이다. 아. 저는 거기는 민주당 텃밭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는 이제 그 이재명 지금 의원이 그런 어떤 그 판단이나 네. 처신이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할 수 아, 있, 그렇게 예측할 수 있기 예측을 때문에 하셨다는 거군요. 했더니 뭐 딱딱 맞아 떨어져요. 네. 손해 보는 일은 절대로 절대 안 한다. 안 하는 사람이죠. 아, 참.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출마가 국민의힘에는 오히려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아마 내부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네. 좀 반명계에 대해서 네. 친문계가 이제 뭐라고 그렇죠. 비판하는 것도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제 의원이 좀 선거 안 나오고 잠시 좀 이렇게 네. 이제 수그러져 있으면 네. 조용하게 있으면 이재명 그 당시 대선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특혜 의혹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뒤로 좀 숨기고 싶었을 텐데 네. 그게 후보로 나와서 전국적인 이슈를 주목을 그렇죠. 받으니까 네. 거기에 꼬리표가 이제 대장동 bom통이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아마 친문계가 네.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이 졌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땐 뭐 그것도 이유가 된다고는 봅니다만 네. 실제로는 그 바닥에는 네. 문재인 정부 5년의 네. 그 실정 네. 이런 것에 대한 반감. 국민적인 네. 어떤 그 심판 평가가 네. 아. 근저에 깔려 있다. 그렇겠죠.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더 많이 네. 예, 그 아마 패배를 민주당이 했을 것이다. 그렇군요. 이재명 의원의 이제 개항을 출마까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 거의 확신했어요. 네. 갈 것이다. 네, 그 다음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 이재명의 미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당권을 잡고 또 다음 대선 후보까지 오르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그럼 제가 보십니까? 점쟁이도 아니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선택을 글로 할 것이냐. 네. 제가 이제 이재명 이제 네. 저 의원을 보는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애를 쓸 거예요. 아, 뭐라도 하려고. 그거는 그냥 네. 조용히 좀 이렇게 이 타이밍을 봐서 좀 빠지고 네. 나오고 이렇게 아. 진퇴를 네. 그걸 인내심 가지고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잊혀질까봐 두렵고 네. 또 자기 세력이 좀 약해질까봐 두렵고 네. 초조해하는 사람이죠. 네. 초조해요. 그러니까 아. 아마도 계속적으로 고할 거예요, 그냥. 뭐. 당권 도전 뭐 있으면 네. 계속 할 거예요. 아.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아마 바람잘 날 없는 네. 그런 당내 어떤 사정이 계속 되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보는데 네. 그래서 옛날에 그 열린우리당 시절에 네. 또 민주당이 그 총선 이제 참패를 하고 네. 2008년도 그리고 이제 패족 사건 네. 뭐 열린우리당 뭐 내분이 아주 극심했잖아요. 네. 저는 아마 좀 이게 정치라는 게 서로 타협하고 네. 한 발씩 물러나면서 조금 손해지만 더 큰 데서 더 나가는 네.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될 텐데 네. 이제 이재명 의원의 이제 그런 성품이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저는 과거에 못 봤어요. 네. 그냥 자기가 이거다 하면 그냥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가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아마 이재명 의원으로 해서 또는 그 세력으로 해서 네. 굉장히 강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네. 처하지 않을까 네. 예측하는데 네. 나중에 대선은 뭐 그 세월이 아직 많이 남았기에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아마도 이재명 의원은 이번에 대선 나온 것이 네. 큰 선거에서는 아마 그래도?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이 될 저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경기도지사가 끝이다 아. 저 사람은. 네. 그리고 큰 선거 나올수록에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터져 나올 것이다. 아. 이제 이런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사는 게 또 정치 네. 생활하는 게 어떤 큰 문제 없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그렇죠. 나가요. 네네네. 근데 아.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네. 이건 뭐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문제가 아. 생기죠. 그럼 그래서 이재명에게 다음 대선은 없다.
저는 없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그거는 네. 그 많은 덕과 네. 또 많은 사람을 포용하면서 네. 그러면서 진퇴도 하고 네. 물러날 줄도 알고 이런 그 기다림의 여유가 몇 년을 채워줘야 되는데 네. 그 기다림의 여유 없이 몇 년을 계속 전투하듯이 네. 그런 또 경선하듯이 네. 선거하듯이만은 그렇게 하면 상당히 그 결과가 그게 그렇죠. 뜻대로 안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렇군요. 제 네. 소견은 그렇습니다.